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생존 부동산 강의 제5강 보유세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보유세는 부동산 거품 붕괴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의 교재는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쇼킹 부동산 원 아파트 교과서 편입니다. 쇼킹 부동산에서 생존 부동산 강의란 이름으로 부동산 지식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세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상들은 쇼킹 부동산 네이버 블로그 자료실이나 또는 유튜브 채널 재생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주택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다주택자 보유주택의 매도 유도를 위한 채찍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유주택자 진입을 차단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핵심적인 역할 때문에 거의 매년 종합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강화가 되어 왔다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지금보다는 향후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라고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생존 부동산 5강 주택 보유세는요, 먼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현실화, 네 번째 종합부동산세 시장의 변수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재는 56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금 계산 방법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 114 사이트 더보기 메뉴에 들어가시면요, 부가서비스 부동산 계산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 들어가시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은 계산기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영상으로 아셔야 되는 것은 1주택자 과세 기준, 앞으로 다주택자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 그래서 내가 주택 한 채 있는데 더 사도 될지 궁금할 때 이 영상을 보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왜 보유세가 부동산 시장의 핵심 키포인트인지 향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할 때도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주택 보유세는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지방세에 포함되는 재산세, 그리고 국세로 분류되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자, 이 모두 다 6월 1일 재산 보유자 기준으로 해서 과세가 결정이 되는데요. 자, 우리는 주택에 관련된 보유세만 계산하기 때문에 따로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보유세는 저희가 이번 영상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구분이 되는 게 간단해요. 첫 번째, 재산세 같은 경우는요, 주택을 많이 보유한다고 과세 비율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물건별 과세라고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 그냥 과세를 하는 부분이에요. 반면에 종합부동산세는요, 인별 과세입니다.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합계를 통해서 금액을 산출해요. 게다가 그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말은 주택을 많이 보유할수록 과세 비율이 상향되어서 부담이 더 증가한다는 부분이죠. 이 점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또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주택 보유세는요, 공시가격과 연동되기 때문에 시세에 따라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세가 올라가게 되면 보유세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재 57페이지 재산세 계산 흐름 보겠습니다. 먼저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한다 말씀드렸죠. 여기에 공정시작가액 비율 60%를 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0억 남았다, 공정시작가액 비율 60% 계산하면 6억 원이 과세 표준이 되는 부분이죠. 여기에 0.1%에서 0.4%의 세율을 곱하고 최종 세액이 산출됩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누진 공제도 빼준다는 건 다 아시죠? 자, 교재 58페이지 재산세 어떻게 계산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공시가격 3억 원 주택에 재산세 얼마나 산출될까요? 자, 먼저 공시가격에다가 공정시작가액 비율 60%를 곱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재산세 과세 표준이 산출되어 1억 8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산출된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니까 재산세가 27만 원이 산출되고요.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이 합쳐져서 총 57만 원의 재산세가 산출이 되게 됩니다. 시가 10억 원 정도 수준의 아파트는 재산세가 한 173만 원, 그리고 시가 15억 아파트는 298만 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교재 58페이지 1주택자 재산세 감면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뒤에서 설명을 드릴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에 더해서 같이 나온 일시적인 재산세 감면 방안으로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재산세율에서 0.05%포인트 낮춰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래는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만 적용됐다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1주택자 세금 완화 방안에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까지
확대해서요. 공시가격 5억부터 9억까지는 0.35%의 특례 세율이 적용되고요. 그 이하분은 0.2%, 0.1%, 0.05%의 세율이 2023년까지 적용이 됩니다. 자, 보유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59페이지입니다. 자, 이 종합부동산세는요, 재산세와 다르게 기준이 충족되어야 과세가 됩니다. 주택 가구 있다고 다 과세되는 게 아니에요.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크든 작든 재산세는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요, 인별 과세 제도예요.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다 합산해서 그것이 기준을 넘어서게 될 경우에는 세금이 나온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이다? 기본 공제는 6억 원입니다. 공시가격 6억 원이 넘게 되면은요, 이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진행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1주택자가 단독 명의로 주택 갖고 있을 경우는요, 이 기준이 11억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원래는 9억 원이었다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시켰고 그게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1주택자 부부 공동 명의는 얼마까지 인정을 해줄까요? 기본 공제 범위가. 기본 공제 6억 원에다가 2명 해서 12억 원까지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 초과분만 과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재 61페이지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은요, 먼저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공제 6억 원이 들어가는데 1세대 1주택자는 원래 9억 원이었으나 이번에 국회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공정시작가액 비율을 곱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공정시작가액 비율은 기존에 80%였다가 9.13 부동산 대책에서 단 매년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로 적용되면서 사실상 공정시장가액 비율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절세 혜택은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나온 과세표준에 종부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0.6에서 6%까지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나 또는 3주택 이상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이렇게 종부세율을 곱하고 나서 재산세 중복분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러면은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죠. 여기에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일 경우에는 장기보유 공제와 고령자 공제로 최대 80%까지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50%의 세부담 상환 초과 세액을 적용하게 되면 최종 세액이 나오는데,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나 3주택자는 300%까지 적용됩니다. 한마디로 전년 대비 세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 그 상한선이 더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자,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굉장히 어렵죠? 참고만 하시고 부동산 세금 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62페이지 종합부동산세 세율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요, 조정대상 지역의 1주택자 또는 비조정 대상 지역 포함 2주택 이하자 같은 경우는요, 현재 0.6%에서 3%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 포함 3주택 이상자는요, 1.2%에서 6%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게 작년 710 부동산 대책에서 최종적으로 강화됐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높은 중과세율 때문에 종부세는 다주택자의 매도 유도를 위한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 과세 표준에 적용되는 대상자가 점점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교재 63페이지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1세대 1주택자 단독 명의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11억까지 기본 공제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또 11억 공제해준 것도 부족하다 해서 그 초과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거? 고령자 공제에 만 60세 이상부터 기본 공제 20%로 최대 4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보유 공제라 해서 5년 이상 보유한 사람한테 20%, 그리고 10년에서 15년은 40%, 최대 50%까지 적용되고요. 이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를 합칠 수가 있습니다. 이 양쪽의 공제를 합쳐서 최대 80%까지 세금을 깎을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는요, 거의 부담이 없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게 되려면요,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여야 돼요. 그런데 아까 기본공제 12억 원을 받은 이제 공동명의자는요, 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령자이면서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공동명의자가 더 이제 불리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기재부가 그러면은
공동명의인데 이렇게 세액공제가 많이 적용받을 수 있을 경우에는 단독명의로 선택할 수 있게 기재부가 길을 열어줬고요. 매년 신청 접수를 받게 됩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재 64페이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 제도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중과 제도는요, 한 사람이 규제지역 내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한 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두 채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 배우자 명의를 개인 활용하셔서 개인 보유 주택이 한 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세대 단위로 부과하게 되는 양도세와 취득세 중과와 다른 점이에요. 자, 이게 좀 말로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중과를 피하는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규제 지역에 주택 한 채가 있어요. 남편 명의로 갖고 있고, 규제 지역의 주택 2는요, 배우자 명의로 갖고 있습니다. 남편과 배우자 각각 한 1주택자잖아요. 그러면은 각각의 조정 대상 지역에 1주택자라 해서 1주택자 세율이 적용됩니다. 문제는 규제 지역의 주택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갖고 있었고, 또 다른 규제 지역의 주택 한 채를 또 공동명의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남편과 배우자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자로 중과 대상이 적용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주택시장에서 다주택자가 되려는 분들은요, 이 종합부동산세 중과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를 하시고 주택 매수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종합부동산세 제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종합부동산세 무섭다고 집 판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교재 64페이지입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9억 주택 두 채를 모두 공동명의로 보유한 가구에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그래도 몇백만 원 나올 것 같죠? 왜냐? 18억짜리 주택을 갖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실제 산출되는 종합부동산세 볼까요? 시가 18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공시가격 70% 잡고요. 12.6억 원 잡을게요. 부부 각각 공제 6억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부부 한 명당 과세 편질이 3천만 원인데 여기서 1.2% 곱해봤자 세금이 얼마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2명 종합부동산세 나온 거 계산해봤더니 1년에 59만 원밖에 안 나오더라. 그래서 집값이 1년에 100만 원만 올라가도 보유가 더 이득이라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지금 대부분 보유세 때문에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자, 세 번째 파트 공시가격 현실화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종합부동산세가 종이 호랑이라고 말씀드렸죠. 교재 65페이지입니다. 자, 그러자 정부에서는 이 공시가격 자체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죠. 작년 11월 3일날 발표하게 됩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토지 모두 다 시세 대비 90%까지 공시가격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공동주택은 매년 3%포인트씩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공시가격 현실화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나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기준 68%에서 2030년까지 모든 주택의 시가 대비 공시가격을 90% 수준을 맞춘다는 거죠. 만약에 시가가 90억이면 공시가격 9억 맞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 2030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게 아니라 가격대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그래서 15 이상 주택은요, 2025년만 되더라도 90%에 도달하게 되고요. 9억에서 10억 아파트는요, 2027년, 그리고 9억 미만 중저가 아파트는 2030년에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5 이상 주택은 2025년부터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기존 세율 인상과 차원이 다른 결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까 시가 18억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가구의 경우 부부 한 명당 과세 표준이 3천만 원밖에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3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세부담이 턱없이 낮았던 거예요. 그런데 공시가격을 90%로 맞추게 되면 부부 한 명당 과세 표준이 2억 1천만 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과세 표준 자체가 7배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조정 대상 지역의 시가 9억 주택 두 채를 보유한 경우 세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냐? 아까 59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까지 적용된다면 416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고가주택에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시가 15억 주택 두 채를 보유한 경우에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자, 한 채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고 한 채는 월세 목적으로 세를 얻기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현재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0%,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991만 원이 나옵니다. 현재는 보유 부담은 거의 없어요. 물론 월세 받는 소득에서 좀 나가는 건 뼈 아프지만 자산가치 상승 기대감에 거의 그렇게 부담은 못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 적용되면서 종합부동산세만 3천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주택 한 채를 월 250만 원의 세를 줬다면요, 그냥 이익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기사 보셨을 겁니다. 보유세가 올라가면 임대료가 더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높아지는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한테 전가시킨다는 부분이죠. 실제 해외에서는 높아진 보유세만큼 월세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 말씀드렸어요. 왜? 한국은 전세 비중이 더 높기 때문이죠. 이렇게 높아진 보유세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에 나오는 임대차 매물이 다 월세 매물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세 비중이 61.2%죠. 세입자가 내놓는 임대차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목적이 달라요. 세를 얻으려는 목적보다는 가치 상승을 위해서 나의 투자금을 줄여주는 목적으로 시장에 내놓기 때문에 내가 종부세 부담이 커진다고 임대차 시장에 이제 부여해 버리잖아요. 그럼 그 매물은 안 나가고 다른 걸 선택해 버린다는 거죠. 자, 마지막 부동산 시장의 변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종합부동산세 지금 별로 힘을 못 쓰는 이유 중 하나가 상승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율이 높다 그래도 상승장에서는 만약에 보유세 1% 실제적으로 때린다 하더라도 5%, 10%의 매년 상승세를 기록한다면 팔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이 보유세 강화는요, 하락장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상승 기대감이 없어지면 굉장히 위험하다. 집값 안 오르고 하락해서 미치겠는데 보유세까지 많이 나오네. 그러면 사람들이 투매로 던져버린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2025년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의 자동 말소가 대거 몰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기로 등록한 사람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로 종합부동산세를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작년 710 부동산 대책에서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에 자동 말소가 도입되면서 자동 말소와 즉시 이 합산 배제 혜택을 못 받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당연히 시장의 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025년에 상당수의 많은 급매물이 쏟아질 가능성 여러 차례 경고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생존부동산 강의 제5강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살펴봤습니다. 자, 이 좋은 보유세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복습이 필수입니다. 저희 쇼킹 부동산 서적 여러 차례 복습을 하시면서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세무사처럼 세금을 잘 산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때 내가 중과를 받는지 아니면 세금 혜택을 받는지 그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거죠. 감사합니다.